안녕하십니까. 권스타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편집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상 편집이 처음에 이게 숏으로 씬이 숏으로 분화가 되면서 편집, 커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커트를 하게 되는 나름대로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상 언어의 문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 연속 편집입니다. 그래서 continuity editing.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할리우드에서 만든 그 정립된 그러한 편집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연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 그리고 동작. 이 세 가지가 연속이 됨을 통해서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방식이 연속 편집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연속을 통해서 커트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자연스럽게 그 커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커팅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커트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연속 그 시간과 공간과 동작이 연속이 되면서 그것이 마치 실제 연속된 우리 삶의 리얼리티, 그 실제가 연속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그런 환영이 만들어지는, 그런 실제라는 환영이 만들어지는 편집이 바로 연속 편집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의 이제 시작은 에드윈 포터에서 시작돼 가지고 나름대로 DW 그리피스 감독이 나름대로 완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완성된 편집을 이제 할리우드 또는 이제 할리우드 고전적 편집이라고 합니다. 할리우드 고전적 편집. 하여튼 할리우드 고전적 편집은 연속 편집을 포함하고 있어요.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연속 편집 말고도 이제 극적 스토리를 극화시키는 그런 편집도 들어가 있긴 해요. 고전적 편집이. 그러면 이제 그런 연속 편집의 기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큰 것은 이제 180도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동작의 연속성. 동작의 연속이 되게 보이려고 하면은 방향이 역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방향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커트했더니 갑자기 이 커트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원샷으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1번 샷, 그 다음에 2번 샷, 3번 샷은 이거. 그러면은 처음에 1번 샷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2번 보여주고 3번 보여주고 다시 1번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처음에 1번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2번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2번이 2-1로 갔는데 1에서 2로 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1에서 2-1로 가면은 문제가 있죠.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똑같이 3-1로 가도 여기서 1에서
이 사람이 지금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데 파란색 사람이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3-1로 갔을 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작 그 방향 사람의 어떤 그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카메라의 카메라 위치를 정해주는 거죠. 카메라 위치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된다, 법칙을 지켜야 된다. 어떤 법칙이냐면은 이 둘이서 이 파란색과 노란색의 사람의 시선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가상선이 생겨요. 이 가상선을 쭉 일직선으로 하게 되면은 이러한 선이 생기는데 이 가상선의 한쪽 면 180도 한쪽 면에 카메라가 있어야지 이 카메라가 이렇게 카메라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가 지금 A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카메라가 지금 B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B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카메라가 C를 보여주고 있을 때 A에서 B로 가거나 A에서 C로 갔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카메라 갑자기 이렇게 튀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지금 한국 선수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공격하고 있고 일본 선수가 왼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카메라가 다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180도. 요거를 이제 180도 손으로 봤을 때, 가상선을 봤을 때, 그죠? 일본 선수들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한국 선수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카메라가 만약 이쪽에서 방향을 하다가 갑자기 넘어간 카메라로 커트가 되면은, 그죠? 한국 선수가 갑자기 이렇게 달려가다가 여기서 커트가 되면은 반대로 달려가는 걸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동작의 흐름이 갑자기 거꾸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180도 법칙입니다. 방향과 동작의 일치, 연속성을 지켜주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 이제 30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또 역시 이거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 배경이 바뀌게 되면은 갑자기 연속적인 흐름이 깨진다는 거죠. 똑같이 연속성을 깨지 않도록 하는 것이 30도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지금 이게 1번 샷, 이게 2번 샷, 이게 2번 샷에 A, 2번 샷에 B조죠. A, B. 근데 이제 이게 1번 샷, 이게 2번 샷에 A. 이것도 2번 샷에 B. 이렇게 됐을 때, 1에서 2-2의 A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에서 1에 가면은 카메라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카메라는 이 각도가 똑같죠. 같은 각도에서 단지 이제 앞으로만 갔다 한 것 뿐이죠.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뛰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뒤에 있는 이 등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카메라가 여기서 지금 30도가 지금 여기서 찍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30도를 넘어가지 않고 30도 안에서 찍은 거예요. 카메라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30도가 넘어가려면은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야지. 요게 이제 30도 넘어간 것이죠. 요거는 30도 넘어간 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30도가 넘어가지 않은 카메라, 이 카메라 30도가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쪽에서 찍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로 이 각도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사람은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 비슷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이 뒤에 있는 이 등이 이렇게 갑자기 이쪽으로 옮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 갑자기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배경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예 카메라가 이렇게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만약 이 카메라가 2-C라고 합시다. 2의 C. 2의 C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정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뒤쪽에 등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은 카메라의 위치가 확실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면이 아니라 프로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게 되면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카메라가 움직였기 때문에 배경도 바뀌었다 이렇게 된 거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거는 카메라가 쉽지 안 움직인 거고 이거는 카메라가 움직였는데 카메라가 안 움직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카메라는 안 움직이고 이 뒤에 등만 배경만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불연속이 되는 거죠. 불연속. 이건 연속이고 이것도 연속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의 위치를 바꿀 때 카메라의 위치가 변경됐을 때 30도를 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30도를 넘거나 해야지 30도 이하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불연속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30도 법칙입니다. 다음 또 연속성을 또 지키는 것 중 하나는 이 시선을 또 동작의 일치뿐만 아니라 동작의 일치와 어떤 방향의 일치 이것뿐만 아니라 시선이 일치시켜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하나의 이제 신인데 여기서 이 주인공이 지금 어딘가를 바라보죠. 이렇게 어딘가 바라보게 되면은 이 바라보는 사람이 바라본 대상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또 여기서도 뭔가 보여주죠. 또 뭔가 보여주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관점,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관점이니까 주인공의 POV 샷이 되겠죠. 포인트 오브 뷰. 그러니까 이 샷은 이 주인공의 POV 샷이라고 할 수 있어요. POV 샷. 예.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의 관점에서 보는 샷들을 보여줬을 때 시선이 일치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이 시선에 일치되는 그러니까 시선이 연속되는 시선이 연속되면서 우리 관객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걸 본다는 것이죠. 똑같이 이 주인공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선이 어떤 걸 보이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시선의 일치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점 POV 샷을 통해서 시선의 일치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숏과 리버스 샷과 샷 다음에 리버스 샷을 통해서
시선을 또 일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여자가 시선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은 이 여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리버스 샷이에요. 이게 샷이라면은 이게 리버스드 샷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게 샷이라면은 또 이것이 리버스 샷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샷과 리버스 샷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선을 얘가 또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이 여자 주인공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남자 주인공 방향은 얼굴이 이쪽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얘는 그 클로즈업으로 가도 또 이 방향을 바라봐야 되겠죠. 예. 클로즈업을 갔는데, 그죠? 갔는데 지금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있으면은 얼굴을 이제 돌렸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숏과 리버스 숏이 또 시선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이제 연결 그 연속 편집으로서의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숏과 리버스 숏은 대화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이 샷 사이즈가 달라지죠. 샷 사이즈가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 샷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설정숏이라고 하죠. 설정숏을 보여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 부분샷인데 이제 이걸 개별숏이라고 하죠. 개별숏인데 개별숏에는 이렇게 미디움숏일 수도 있고 이것도 미디움숏. 근데 좀 더 두 사람의 대화가 좀 더 진전이 되거나 갈등이 고조가 되면은 이제 사이즈는 클로즈업 샷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는 CU라고 할 수도 있고 CS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넘어갈 수 있어요. 보통 그런 형식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치시켜주는 게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 공간에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은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이 계속 연결된 관계가 없는데 이제 시간대가 중요해요. 시간대도 이제 일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촬영을 하게 되면은 촬영하는 시간 이거는 이제 스토리 속의 시간은 연속이 돼야 되겠지만은 실시간적인 그런 연속된 시간으로 흘러가야 되겠지만은 실제 촬영을 할 때, 제작을 할 때 요 A라인 샷과 B라인 샷은 다른 시간대에 촬영할 수도 있고 다른 날에 촬영할 수도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두 명이 필요하고 이건 두 명이 아무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찍은 다음에 그 다음날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다 찍은 다음에 다른 시간대에 찍을 수도 있고 실제 이제 이건 제가 찍은 건데 이거는 11시에서 12시 정도 사이에 찍었어요. 예. 대낮. 이거는 4시에서 5시 사이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벌써 이제 이 4시 5시 되니까 해가 기울어져 가지고 전반적으로 붉은 느낌이 들죠. 이거는 이제 해가 곧바로 지금 구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 바로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요. 이건 따뜻한 색깔이고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톤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색 보정을 통해서 이 샷의 붉은 기운을 빼줌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개가 마치 같은 시간대에 촬영한 것처럼 같은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연속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톤의 일치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물론 이제 톤일치는 이렇게 색깔뿐만 아니라 당연히 밝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 두 개가 밝기가 비슷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색과 밝기를 통해서 톤의 일치를 시켜주고 또 이제 연속된 그 샷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샷과 샷이 연결될 때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시각적으로 좀 튄다 하더라도 이 밑에 흘러가는 사운드가 동일한 사운드가 있다. 동일한 현장음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아예 음악을 깐다든지 음악이 똑같은 음악이 이어지면은 이 약간의 동작이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시각적으로 약간 튀는 게 있다 하더라도 뒤에 밑에 음악이 깔리기 때문에 마치 연속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어떤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각각 샷의 그런 비주얼적인 그런 임팩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막 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뮤직비디오는 동일한 음악이 깔리기 때문에 마치 점프컷이 시각적으로는 점프컷인다 하더라도 연속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를 연기를 해서 연기를 연속 편집, 연속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가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라는 것은 시간이 현재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죠. 현재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와 미래가 이제 있는데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러면 이제 과거를 갑자기 현재에서 갑자기 과거로 튀게 되면은 이 점프가 되는 거죠. 점프가 이것도 연속성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에서 지금 과거로 돌아간다는 그런 표시, 그런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호. 그 사람들이 이게 과거로 가구나라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 상황,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의 공간과 시간이 완전히 바뀐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할머니죠, 로즈가 이제 과거 젊었을 때를 회상을 하죠. 회상을 할 때 우선 회상을 할 때 지금 대상에 침몰되어 있는 그 타이타닉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주기가 현재라고 하면은 이 지금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래서 오랜 세월의 어떤 흔적들이 있는 이런 배가 이렇게 디졸브가 됩니다. 디졸브가 되면서 이 배와 이 배가 같은 배라는 걸 우리가 형태적으로 우리가 같기 때문에 알고 있고 이게 디졸브 되면서 이게 플래시백 과거로 갔다 할머니의 회상의 그런 타이타닉으로 갔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시백 그 기법을 통해 가지고 시간의 어떠한 그 비약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플래시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 기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의 반대가 이제 플래시 포워드죠. 이거는 이제 셜록 홈즈의 영화에 나오는 건데 지금 역시 이게 이제 홈즈죠. 홈즈가 누군가와 지금 이제 격투기를 하는 거죠. 격투기를 하는데 이 격투기를 이제 시작하기 바로 전에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이 격투기에서 이를 어떻게 몇 방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KO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나름 작전이라는 건 이제 미래죠. 미래의 계획이죠. 계획. 그죠? 그래서 이제 현재가 있다고 하면은 아까 플래시백은 이제 과거로 갔는데 미래의 계획을 떠오르는 거 상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다가올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플래시 포워드를 통해 가지고 이 생각하는 플래시 포워드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래시 포워드 기법을 통해 가지고 역시 시간과 현재에서 미래로
점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그러한 그 연속된 그 연속성을 지켜주는 그런 편집을 또 방식이기도 하죠. 플래시 포워드가. 다음 이제 연속 편집의 반대는 이제 비연속 편집이죠. 비연속 discontinuity. 이거는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중요하게 되면은 가능하면은 우리가 관객이 이게 영화를 보고 있다는 느낌보다도 이 스토리에 빠져야 돼요. 몰입을 해야 돼요. 예, 몰입을 하려면은 당연하게 그 현재 커트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못하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이지 않는 편집, 비가시 편집 또는 연속 편집을 하는 것이 한다고 했었죠. 근데 가끔 이런 거를 이 몰입을 일부러 깨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가 영화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의 어떤 관객이 이 영화를 이 연출자가 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이거를 또 비판적으로 영화를 또 객관적으로 그런 입장을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계속 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비가시 편집이 아니라 연속 편집이 아니라 불연속 편집. 예. 그래서 커트를 일부러 이게 커트가 되는 것들을 일부러 두드러지게 보이게끔 하는. 그래서 A라인 어떤 샷과 샷 플러스 샷이 갈 때 이 샷과 이 샷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튀는 거죠. 이 샷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이 샷과 첫 번째 샷과 연관이 없는 샷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 동질성이라는 게 아니라 동질성이라든지 아니면 연접성이 아니라 이게 가까운 근접성이라든지 이러한 또 유사성 똑같죠. 동질성, 유사성 이런 성질이 아니라 이질성 성질이 다른 샷들이 연결돼서 이게 서로 커트가 됐다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이런 편집이 이제 비연속 편집이고 대표적인 편집이 이제 점프됐다는 느낌이 들어가 되기 때문에 점프 컷이라고 하죠. 점프 컷. 또는 이제 이런 비연속전 편집을 만든 나름대로 정립한 그 사람들이 소련의 연출자들이에요. 소련 연출자. 그 중에 대표적인 연출자가 에이젠슈타인이에요. 에이젠슈타인. 좀 이따가 좀 할 건데, 에이젠슈타인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질적인 샷들. 그래서 이제 샷과 샷이 서로 연속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그러한 연결, 충돌 몽타주. 또 몽타주라고도 그냥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충돌 몽타주가 점프 컷도 그렇고 충돌 몽타주가 또 비연속 편집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연속 편집은 이거 역시 스토리에 몰입은 시켜주지 않더라도 물론 자연스러운 몰입 이거 관계없을 수 있더라도 이거 역시 스토리를 굉장히 어떤 강하게 전달하는 어떤 그 스토리의 특히 메시지, 주제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비판적으로 강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또 역할을 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연속적인 편집하고 다르게 이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리듬, 운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서로 다른 것들이 부딪혀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존의 어떤 실제 세계의 어떤 흐름하고 관계없는 그 약간 인위적인 이 연출자가 만든 그런 리듬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질적인 샷들의 이런 몽타주를 통해 가지고 인위적인 리듬과 운율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강렬한 메시지를 또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초기 러시아의 영화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1917년도에 이제 그 볼시비키 혁명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 되죠, 그죠? 소련. 예. 그래서 이제 공산화가 되죠, 그죠? 예. 그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전히 그렇지만은 이 러시아는 어떤 봉건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져 있고 또 이 국민들도 굉장히 1억 명 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들을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국가,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혁명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적인 국가의 어떤 그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따라가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강렬하게 또 효과적으로 어떤 그 메시지를 그 메시지라는 것이 이제 그런 사회주의 국가 또 공산주의 국가의 건설이라는 그런 메시지겠죠. 그 메시지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이 영화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책보다 영화가 훨씬 더 대중적으로 그런 영향력이 강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를 레닌 그 당시에 소련의 수상이죠. 레닌이 이 영화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합니다. 예, 활용을 해요. 그러면서 영화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립영화학교도 만들기도 해요. 국립영화학교. 모스크바의 국립영화학교,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영화학교이기도 해요. 국립영화학교를 만들어서 이 영화학교에 이제 선생이 그리고 학생이 바로 이런 몽타주를 정립하게 됩니다. 정립하게 돼요. 이 몽타주는 이 기존의 미국 할리우드 영화, 특히 이제 그리피스 영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선생들이 이 그리피스의 영화, 특히 불관용, 인톨러런스, 불관용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그것처럼 우리도 이 러시아 영화도 소련 영화도 그렇게 빠른 스피드, 빠르고 그리고 또 연속 편집을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연속 편집을 나름대로 또 정립을 합니다. 이 몽타주 이론으로 정립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쿨레쇼프라는 또 선생이 이름이에요. 선생 그 러시아 국립영화학교에 쿨레쇼프라는 선생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쇼 플러스 숏을 통해 가지고 이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스토리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숏과 숏이 연결돼서 스토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벽돌 쌓기라고 합니다. 숏을 벽돌로 보는 거죠. 벽돌을 쌓아서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숏을 쌓아서 영화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벽돌 쌓기라고 기념으로 이거는
이 연속 편집과 비슷해요. 이 벽돌 쌓기의 개념은 연속 편집 또는 비가시 편집, 할리우드의 비가시 편집과 비슷합니다. 근데 헐리우드의 이 연속 편집과 약간 다른 점이 또 있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클래시오프 효과입니다. 예, 그걸 보게 되면은 단지 숏과 숏이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이 그 두 가지가 예를 들어 A하고 B가 연결돼서 그냥 A, B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A와 B가 그 연결되면서 B의 속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A에서 B하고 또 C에서 B가 되면은 이것이 CB가 아니라 이번 CB가 아니라 B가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B가 B뿔이 되거나 아니면은 D로 만나면은 B가 B 마이너가 되거나 그러니까 B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똑같은 B라는 숏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숏이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이 B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이게 B예요. 이 배우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죠, 그죠? 같은 B라고 봤을 때 이 앞에 연결된 숏이 이 맛있는 스프냐 아니면은 어떤 죽은 꼬마아이의 관 속에 들어있는 꼬마아이냐 아니면 위험한 어떤 여인이냐에 따라서 이 얼굴이 배고픈 얼굴이 되거나 아니면은 슬픈 얼굴이 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음탕한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B가 이 앞에 이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숏의 성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클래시오프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어떤 숏의 속성을 바꾼다는 거죠. 속성을. 그래서 이런 효과를 그래서 이제 결국 연기라는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숏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이 연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의 연기도 이 편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세상에 없던 공간도 숏을 통해서 그래서 인위적인 풍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세상에 없던 공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한 장면이고 요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런 어떤 공연장의 관객들의 샷이에요. 관객들. 근데 내가 이 샷과 이 샷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 공간이 지금 이 주인공이 있는 공간이 이런 엄청나게 큰 원래는 여기가 강당이거든요. 그냥 조그만 학교 강당인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공연장 엄청난 큰 대공연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공연장으로 이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새로운 공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연출자들이 실제 그 예산상의 문제로 주인공이 연주하는 것을 어마어마한 관객들을 동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있는 샷들을 활용해가지고 편집해서 붙여가지고 새로운 공간 그리고 대공연장에서 연주를 하는 그러한 씬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편집을 통해서 실제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클래쇼프가 또 발견한 그런 것이죠. 그리고 푸드킨도 이제 그 러시아 국립영화학교의 또 선생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도 비슷하게 이
벽돌 쌓기 형태의 그런 어떤 연속 편집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리얼리즘이거든요. 리얼리즘. 근데 그 리얼리즘을 그 리얼리즘이 단순하게 어떤 동작과 시공간이 이렇게 실제라는 환경을 주게끔 하는 그런 물리적인 리얼리즘에서 벗어나서 좀 바뀐 수정된 그 리얼리즘 자체가 그 리얼리즘에서 사실 실제가 좀 완화됐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그런 리얼리즘이 아니라 뭔가 좀 완화돼서 좀 더 어떻게 되면은 이것이 좀 극화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 어떤 주제를 또 강화시킨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어떤 이 은유적인 상징을 통해서 상징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이 섞여 들어가 있는 그런 사실주의로 가는 것이죠. 예, 완화된 사실주의.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보죠. 다시 이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보죠. 여기서부터 2분 때부터 보도록 합시다. 예, 이 영화는 이제 그 어머니라는 그런 영화인데 푸더스킨의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아까 그 깃발을 들고 있던 그 여자가 그 어머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짜르의 어떤 군대의 어떤 폭력에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이 이제 아마 볼셰비키 혁명을 위한 깃발이게 됐죠. 그 깃발을 들고 저항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끝까지 저희가 저항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총에 또 칼에 맞아서 짜르군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 그 상황을 자연스러운 연결, 동작의 연결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죠. 이게 이제 할리우드 영화라면은 이거를 뭐 치는 장면, 쓰러지는 장면 이런 것들을 그 동작의 연결들을 신경 써가지고 촬영하고 편집을 했을 텐데 그런 거 없죠. 그런 게 없이 그야말로 딱 굉장히 그런 그 핵심적인 그런 시각적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순간 그런 순간들을 탁 포착을 해가지고 그것만 보여주죠. 그래서 깃발 들고 있는 모습, 또 쓰러진 모습,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눈물을 흘리는 모습, 딱딱 그런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부차적인 건 다 빼고, 그냥 뭐 쓰러진 동작 이런 거 다 빼고, 딱 본질적인 그러한 순간들을 포착해가지고 탁탁 보여주죠. 탁, 그리고 또 칼로 찌르는 그런 장면을 탁 포착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래서 탁탁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끊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나름대로 이야기가 벽돌 쌓듯이 연결되고는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어떤 실제 그 사실을 드러내는 사실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그 형식적인 면에서는 나름대로 불연속적인 할리우드의 그런 동작의 연결 보이지 않는 편집 이런 건 아니란 것이죠. 그렇지만은 벽돌 쌓기는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얼음이 보이죠. 얼음이 나오죠. 네, 얼음 이렇게 얼음이 나오면서 음악과 함께 얼음이 이렇게 점점 녹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짜르 군대에 의해서 폭압에 의해서 시달리는 그래서 이 긴 겨울을 견디고 있었던 그런 민중들에게 봄이 찾아와서 얼음이 녹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 그 시대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한 새로운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눈이 녹는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로 변화, 어떤 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변이법적인 변화를 말한 거죠. 질적인 변화를 말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고 그 국가의 모습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인간이 만든 어떤 이상적인 국가 이런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또 표현하고 있죠. 그런 걸 표현할 때 아까 얼음이 녹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은유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완화적 사실주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주제를 드러내는 부분에서 단지 물리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어떤 은유라든지 상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 연속적인 부분들이 좀 더 완화된 그래서 불연속적인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런 불연속의 가장 또 큰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아까 충돌 몽타주로 했죠. 그 충돌 몽타주의 대표적인 것이 에이젠슈타인입니다. 에이젠슈타인의 충돌 몽타주, 컴플릭 몽타주를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낡은 것과 새 것. 이제 이 제목도 벌써 낡은 것과 새 것의 충돌이죠. 그러니까 상반된 것들의 대립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 새로운. 그래서 이제 이 에이젠슈타인의 그 충돌 몽타주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어떤 변증법이 기초를 하고 있죠. 이 변증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립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대립관계를 통해 가지고
발전을 이룬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세계가 진보한다. 대립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투쟁이 나오고 이제 대립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 역사관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충돌 몽타주예요. 그 충돌 몽타주는 이 샷과 샷이 이질적인 대립되는 샷들이 서로 충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의미가 창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비연속, 불연속 편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어떤 주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 씬을 보도록 합시다. 이 영화죠. 이 영화의 한 시퀀스인데 보도록 합시다. 예, 예.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그 낡은 것, 옛날 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 또 과학적이지 않고 또 어떤 그 전통적인 것 이런 것이고 또 비과학적인 것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굉장히 불편함과 또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이제 그런 예전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일종의 새로운 어떤 과학을 통한 새로운 어떤 문명이죠. 그런 어떤 그 우유를 짜내는 그런 기계죠. 그런 기계를 처음에는 불신을 하죠. 불신을. 그래서 이제 표정이 굉장히 불신의 표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옛날 것과 옛날 사람 그리고 새로운 기계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옛날의 어떤 전통에 익숙해져 있고 새로운 것에 불신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에 대립이 존재하죠. 그런 대립이 기본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고 이 영화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이런 어둠 블랙 앤 화이트 어두운 부분과
또 우유가 나올 때 그 밝아지는 그런 흰색이 검은색과 흰색이 서로 강렬하게 또 대립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이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기계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들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그 불신과 믿음의 그러한 대립, 이런 대립을 또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또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 굳은 표정과 밝은 표정이 또 대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시각적으로도 서로 대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그 그래픽적으로도 뭐 사선과 사선이 양쪽으로 대립이 된다든지, 그 움직임이 대립이 된다든지, 예. 그리고 우유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그 여자가 위로 올려가지고 손을 위로 올려서 서로 대립을 시킨다든지, 이런 색깔과 어떤 그 움직임의 대립, 그리고 또 표정의 대립, 그리고 감정의 대립,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대립이 되면서 강렬한 그런 감정과 강렬한 어떤 메시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메시지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과학적인 사회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삶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어떤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이때 이제 이 각각의 이 샷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주제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헐리우드의 그런 영화라고 하면은, 이런 헐리우드 영화와 이거 영화를 비교하게 되면은 이 에이전트의 영화는 굉장히 낯선 그러한 영화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표정도 굉장히 인위적이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렇죠. 근데 에이전슈타인은 일부러 그 자연스러운 연결을 일부러 없애면서 부자연스럽게 만들면서 더더욱더 이 이야기의 강렬함을 만든다는 것이죠. 부자연스러움을 통해서 강렬함을 만드는 그러한 기법이죠. 예. 그리고 또 그것은 마치 산문, 우리가 소설 또는 산문이 헐리우드 영화의 연속 편집이 산문, 소설의 어떤 묘사, 아주 자세한 묘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연속된 묘사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시적이죠. 시적인. 그래서 시의 어떤 그런 대립된 그런 그 단어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짧지만은 강렬한 그런 그 의미를 창출하는, 그런 감정을 창출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충돌 몽타주라고 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지가 베르토프는 이것도 이제 소련의 연출자인데, 이 연출자는 극영화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다큐멘터리에 가까워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이제 실제의 어떤 인물, 그리고 실제의 어떤 배경들, 실제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런 실제 사물들, 또 인간들, 이런 것들의 어떤 이미지들을 서로 충돌심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의미를 또 만든다는 것이죠. 이걸 또 잠깐 보도록 합시다.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저희 브랜드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재미있게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긴 영화인데 카메라를 든 사나이라는 이제 영화인데 이 영화 이제 마지막 시퀀스예요. 마지막 시퀀스고 마지막 숏이 이제 이거죠. 요게 이제 바로 키노아이 이 영화의 눈이죠. 예. 그 이제 카메라로 보는 세계는 인간이 보는 세계와 다르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가 베르토프가 이 편집을 통해서 이런 실제를 찍은 이런 인간의 눈이 아니라 카메라의 눈으로 찍은 세계, 실제의 세계, 실제 세계, 실제의 어떤 사물, 인간 이런 것들을 찍어서 그런 것들을 서로 병치하거나 서로 연결을 시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물의 사물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물성과 이 반대되는 건 뭐냐면은 관습적인 스토리, 관습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인류가 즐겨왔던 어떤 관습적인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할리우드 영화가 이제 그런 관습적인 스토리를 잘 활용한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지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관습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이 실제 사물들을 보여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물성, 이 사물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갑자기 사물성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지가 베르토프가 추구했던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이후에 그 시네마 베리테처럼 뭐 진실 영화, 어떤 그 실제를 있는 그대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다큐멘터리 영신으로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가 베르토프는 그런 다큐멘터리의 그런 시초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인간의 눈이 아니라 기계의 눈, 카메라의 눈은 물론 이제 카메라를 그 연출하는 카메라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주관성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기록하는 것들은 실제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을 시킴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뭔가를 새로 예전부터 추구해왔던 어떤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사물들 간의 연결, 사물들 간의 충돌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새로운 어떤 의미, 새로운 실험, 또 그런 실험적인 또는 우연적인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떠한 의미,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발견하는, 그런 사물성을 발견하는 것이 다큐멘터리에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지가 베르토프고, 이거 역시 그런 불연속적인 편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불연속적 편집은 그야말로 이런 서로 이율적인 사물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병치됐을 때 만들어지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역시 또 그런 비가시 편집, 또 연속 편집, 할리우드의 그런 관습적인 스토리, 관습적인 편집에 대항해서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반대하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이 바로 프랑스
누벨바그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장릭 고다르 감독의 내 멋대로 해라의 한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The best way to improve your videos? With music from Epidemic Sound. Find the perfect track for all of your content in minutes. And Tu ne l'as plus? Elle est au garage. Allez, quoi, je reste avec toi. De toute façon, j'ai mal à la tête. On sera pas ensemble, mais je dois rester à côté de toi. Non, ce n'est pas ça, Michel. Pourquoi vous êtes triste? Parce que je suis triste. C'est idiot. Pourquoi tu es triste? C'est mieux quand je dis vous ou tu. Pareil, je peux pas me passer de toi. Tu peux très bien. Oui, mais je veux pas. Regarde une Talbot, elle est belle, 2 litres 5. Tu es un garçon. Quoi? Je ne sais pas. Patricia, regarde-moi. C'est interdit d'aller voir Steve. Stella. J'aime une fille qui a une très jolie nuque, de très jolis seins, une très jolie voix, de très jolies poignets, un très joli front, de très jolis genoux. Mais qui est large. 예, 지금 이제 이 장면도 지금 둘이서 대화를 할 때 이게 툭툭 끊기죠, 그죠? 시간대가 그 공간이 바뀌고 시간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프 컷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점프 컷을 했을 때 만약 이것을 이제 헐리우드 연속 편집으로 찍었다고 하면은 두 사람을 우선 다 보여주고 있다가 한 명이 얘기할 때 그 사람 남자를 보여주고 또 여자가 얘기할 때 여자를 보여주고 그렇게 서로 번갈아서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동작과 시간의 흐름을 연속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관객들이 그 스토리에 빠져들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 여자만 계속 보여주고 그것도 그 뒤통수만 보여주면서 갑자기 탁탁탁 그 공간이 튀고 시간이 튀었을 때 그 점프 컷을 했을 때 관객들은 나는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있구나. 나는 관객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뭐 브레이트 극작가 브레이트의 뭐 낯설게 하기 또는 소외 효과 또 소격 효과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이제 관객이 그 스토리에서 벗어나서 비판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그런 설정을 누벨바그의 장릭 고다르 감독은 이 점프컷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만들고 있죠. 그런 효과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일부러 이것 관객들에게 이 영화의 그 이 영화를 주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일종의 이제 그 장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영화에서는 심지어 이제 주인공이 관객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관객을 쳐다보면서 말을 건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 연속 편집에 또 아니면은 환영을 만드는 고전적 편집을 완벽하게 어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점프 컷은 일종의 180도 법칙이라든지 30도 법칙이라든지 또 그 시공간의 연결 이런 모든 연속 편집의 법칙 문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에게 그 이런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주체적인 입장으로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이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뻔한 그런 관습화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기존의 관습을 깨부시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대한 억압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러한 어떤 태도를 갖게 하는 그러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질서에 대한 반항적인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이 영화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점프 컷을 통해 가지고 묘사 표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점프 컷은 단지 그 시각적인 그런 어떤 몰입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기존의 것들에 대한 저항 또 기존 관습에 대한 그런 반대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그런 또 기법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여러분 연속 편집과 브로드 편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